네, 두 번째 주제, 사실상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AI 현재 상황과 근본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패널 소개합니다. 이종환 전라북도 축산과장, 김광삼 정읍양계협회장, 박태식 교수, 그리고 보도국 송창용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먼저 토론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AI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농장을 비운 축산농가들은 언제부터 다시 농장을 가동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문제는 사실상 해마다 AI가 되풀이되고 있고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AI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휴업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시설 현대화를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이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낫다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AI 근본 대책을 짚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죠. 먼저 AI 현재 상황을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확인만 한번 해보죠. 이종환 과장님, 전라북도에서 지금 31농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서 115농가에서 살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총 피해액은 282억 원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동 제한 조치라든가 또 이거 방역 활동하고 있는 것, 그걸 좀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 전라북도 내는 그 2016년 11월 21일 예. 최초 발생 이후로 올해 1월 5일까지 12차까지 방역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제 시까지 저희들이 한 30일 정도가 걸리는데 기존 방역대들은 30일 기준으로 해서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읍 같은 경우는 그 포도송이 같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방역대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제를 하려면 2월 2일 이후로 해서 검사를 해서 해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지금 차트에 보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는 지금 그 가축 이동이라든지 이게 지금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까? 지금 이동 입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방역대 내에는 닭이나 오리들이 입출입을 못 하게 그렇게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장에서 입출입을 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농장 자체 이동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 차트 보면 동그라미를 벗어난 지역이 거의 없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내 한 3분의 1 정도는 여기 사육 농가가 묶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3분의 2 정도요? 1 정도요. 3분의 1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게 AI가 언제쯤 이게 좀 누그러질까, 수그러들까 하는 것일 텐데 뭐 예상을 단언으로 하기는 어려울 테시고 과거의 사례라든지 또 현재 기온 이런 거 보셨을 때 언제쯤 하셨을 것으로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차트는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AI가 발생한 것이 보통 11월부터 3월까지 저희도 이제 빠르면 2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철새 도래 시기를 맞춰서 이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좀 자지러지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래도 2월에서 3월 초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월에서 3월 초까지. 늦게 잡으면 3월 초까지라는 건데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네요. 지금 철새들이 지금 이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아직 추위도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 추위 상황이나 이런 철새 이동 상황에 따라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양계 농가를 대표해서 김광삼 회장께서 나와 계시는데 농가들 지금 뭐 형편이 좀 어떻습니까?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농사 좀 못 지으시면 좀 형편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정읍농가는 정읍지역 거의 전 지역이 이동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고 입추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120개 농가 중에 지금 현재 닭이 들어있는 농가가 대략 한 50여 농가, 거의 한 60% 정도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농장이 비어있군요. 농장이 비어있다 보니까 입식을 빨리 해야 앞으로 새 학기에 학자금 등록금이니 기타 생활비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 농장이 다 비어있고 수입원이 완전히 끊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양계 농가들이 대개 이제 위탁 사육이라고 하죠. 그 수수료를 받고 뭐 하림이라든지 동호 이런데 납품하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닭을 좀 기르지 못하게 되면 수수료를 못 받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식당이라든가 일반 가게에서 장사를 못하고 샷타문을 내려놓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입식을 한다 하더라도 예. 농가에서 사육하고 사육 수수료가 정산되기까지는 대략 한 2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예. 저희 정업 안내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순 이후에나 예. 아니면 2월 말 3월 초에나 입주가 예.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예. 상당히 어려움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예. 그다음에 행정에서나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러한 생계 안정 대책이라든가 최소한의 생계를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지원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 그런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어서 빨리 풀리려면 네. 입식을 빨리 해서 농장을 다시 가동하는 것일 텐데 당국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다시 도질까 봐 상당히 그 입식을 좀 뭐랄까요? 제한적으로 강화하려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어서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농장이 비어 있지만 예.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을 계속 하고 있고 올해 AI 발생이 정업 지역이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 정업 농가들은 다른 때보다도 더 소득이나 차단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방역대가 해제돼야 입식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종환 관님 말씀 들어보면 늦으면 3월 초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농장을 계속 비워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본 저희 SOP 상황에서는 30일 이후에 이제 예, 검사를 SOP라는 해가지고 규정이죠. 규정이죠. 예. 기본 관리 지침인데 30일 이후에 검사를 해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정읍 같은 경우는 워낙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건 한 개의 방역대로 보고 예. 마지막 방역대가 풀린 날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입식했을 경우 거기에 이제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주위 농가들이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한 개의 방역대로 보고 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 살처분 보상금이나 생계 안정자금, 예. 농가 소득 안정자금 예. 이런 걸 지원해서 농가의 실험을 좀 덜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가입지 입장에서는 빨리 입식해서 농장을 가동해야 되는데 더 번질 수 있고 또 새로운 AI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AI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서 이거 매년 되풀이는 연례 행사처럼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항구적인 대책,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이런 건데요. 박대식 교수님 그리고 송창현 기자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걸 위해서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라고 핵심 좀 키워드만 던지신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 이번에 우리 고창 독림저수지 사례만 해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우리 지금 국장님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철새가 예. 원인 행위를 했다, 예. 오염을 시켰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주장에서는 위에 상류에 있는 어떤 축농가에서 축산가 농가에 잔유물이 남아서 그것이 철새에게 전염이 되고 천염이 2차적으로 옮기게 된 거다. 이런 예.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예.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미리 예를 들어서 이 철새 도래지가 예. 도래하는 시점이 뭐냐면 이 한파가 예. 들이닥치는 시점이에요. 예. 감기가 오는 인플루엔자가 각성하는 예. 시점이거든요. 예. 그 이전에 뭔가 좀 아까 말씀하신 사전에 차단 방역 같은 거 좀 더 철저히 하신다면 예.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하고 예.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 중에 주로 6개를 가지고 2달 정도 말씀하셨죠. 네. 산란계의 경우는 또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산란계나 토종닭 같은 네, 경우에는 더 걸리죠. 토종닭 같은 경우에는 최소 3-4개월, 예. 산란계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에서 1년으로 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아마 박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철새 같은 문제는 그 주변에 충분히 먹이를 좀 주어서 좀 그런 해결하자 그런 방안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창현 기자, 이게 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그동안 취재했던 부분 좀 거론되는 게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AI로 인한 피해가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제기되는 대책들이 이제 현대화입니다. 시설 현대화. 예. 왜냐면 이제 지금 워낙에 닭이나 오리도 마찬가지지만 밀집 사육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 시설 현대화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데 이제 그 모델로서 동물 복지 농장이 그 가장 많이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복지농장은 이제 그 축산식 공장식 축산이 아니고 동물에게 좀 웰페어, 복지 좀 개념을 도입한 그런 농장을 말씀하신 건데 현대화 그리고 밀집 사육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화 문제 좀 어떻게 이종관님 진척이 좀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지금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지금 기존에는 농가들이 지금 자금을 못 받아서 많이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정부에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점점 그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이는 예산에 대해서 이제 아예 못 받는 이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을 해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여간 농가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이후로 추가로 현대화 자금을 더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이제 현대화 자금을 받아도 못 지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가 그 농장을 현대화를 하면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까? 지금 현대화 이번 이제 이 AI 발생 농장 중에서 현대화한 농장도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농가에서 얼마나 소득을 열심히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AI 발생이 이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현대화라고 해서 농장 소득을 안 제가 한다면 적은 것은 재래식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당연히 재래식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면 농장 입장에서도 현대화하면 좋을 텐데 뭐가 걸림돌입니까?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 한 가지만 딱 꼽으시라면요. 개설을 하면 뭐 그 농가에서는 최종적인 대안이 현대화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그 소독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초기에서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지금 현대화 자금이나 이런 게 그동안에는 상당히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규제나 뭐 그 전에 없던 뭐 입찰제라든가 아니면 조건이 좀 까다롭다 그거군요. 그렇죠. 나래당터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농가로서는 현대화를 실시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좀 폐기할 수 있는 규제는 좀 과감히 좀 폐기를 하고 현대화 자금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고 그다음에 자부담력을 조금 낮춰주면 더 쉽게 하지 않을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가 보조 금액이 이제 금년에는 10%로 줄었는데 보조를 없애고 융자로 돌려가지고 그 행정에서는 그 농가 선정을 하고 축협이나 농협에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을 해준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현대화 자금 필요한 자금 지원해 주는데 문턱이 너무 높다는 그 요구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짧게 좀 말씀하신다면. 문턱이 높은 게 아니고요. 지금 두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보조 방식과 2차 보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이제 선택해서 규모 이상들은 80% 융자에 뭐 자담 20%, 일반 농가는 30% 보조에 50% 융자, 자담 20% 하다가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FTA 자금으로 해서 이게 나간 거기 때문에 줄여서 20%, 10% 해서 올해 이제 10%로 나가다 보니까 10%로 나가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 10년간 규정이 제한이 됩니다. 그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융자로 이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 현대화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축산 농가들의 특징이 몇 가지를 여기 보면 첫째 영세 축산 농가가 대부분이고 노령화. 또 노령화되면서 여성들의 수명이 길어지니까 여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화는 필수적인데 현대화는 거기에는 자본이 집약적으로 투입되니까 자본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밀도로 하다 보니까 옆에 이제 전염 효과도 커질 것이고 또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런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텐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조금 이 집단화 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 분야도 좀 가축의 복지도 좀 생각하면서 자본 집약화를 이루는 그런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요. 양계 같은 경우는 집단화, 집적화 시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그 뭐 하림이라는 데서 1차적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를 했고요. 그다음에
질병 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방역에도 상당히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하는데 자금이 너무 크게 들다 보니까 자부담력이라든지 앞으로 상환 계획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보면 귀농 젊은층 위주로 해서 좀 혜택을 많이 준다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밀집 사육 관련해서 그 송천영 교수도 아마 그 대표적인 지역이 김제 이번에 산란계 그 닭이 많은 용지 지역 이거 또 좀 해결해야 될 이제 그 과제인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뭐 방안에서 그 혹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용지에서 이번에 이제 살처분한 게 64개 농가에 한 162만 마리 정도 되거든요. 이 산란계가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 산란계 한 절반이 용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모두 다 살처분이 됐는데 지금 그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방식이 이제 대규모 어떤 현대화된 축사를 대규모로 만들자 용지에. 그래서 용지에 그 대규모 축사를 만들고 1km 이상 떨어뜨리는 어떤 대규모 축사들을 만들어서 이 소규모 농장들을 통폐합시키자. 그리고 이제 농가들은 거기에 어떤 지분 참여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시설이 현대화되고 또 더 최신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질병이 아무래도 더 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농가들의 어떤 농가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박대식 교수께서도 이제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에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책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농장들이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아마 지금 전라북도라든지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철새 저희들이 도래하기 전에 이제 철새 그 도래지에 대해서 분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획 검사도 하고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새 그 주의보를 내려서 이제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철새 도래지 인근 이제 농가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서해안 벨트를 따라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그 휴식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연제 해주면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보상은 지금 너무 많이 보상이 들지 않겠느냐? 혹시 실질적으로 이제 생계 안정자금 기준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통 생계 안정자금이 1개월에 보통 257만 원 정도 표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타 시도나 뭐 시군에서 하는 정도를 보니까 뭐 수당 얼마 계산해서 하는데요. 그건 정부에서 이제 결정된 바에 따라서 그 적정 수준을 정해서 휴식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어찌됐건 살처분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훨씬 보상금보다 낮게 책정이 돼 있죠. 짧게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식연제 했을 때 농가들도 찬성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그 식표 보상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정한 가격을 제시를 해준다면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의향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는 생계 안정자금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그 정도면 됩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도 농민들하고 뭔가 좀 그 타협을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당 얼마 정도씩 정부에서 이렇게 책정을 한다면 지금 규모가 농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한 5만 수를 키우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한 20만 수 정도 키우는 농가가 있고 거기에 들어간 시설 규모라든가 뭐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차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JTB 시사진단 오늘부터 이 주제도 좀 늘리고 또 그리고 진행도 좀 밀도 높게 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이 시사진단은 우리 지역의 논쟁거리 그리고 시사 이슈를 풍성하고 그리고 열띠게 토론하는 그런 마당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접습니다. 고맙습니다.